6월 달에 하락하면 7월 달은 역사적으로 올랐다. 7월 달에 기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뭐 6월 달에 빠졌으니까 7월 달에 오른다? 매크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뭐를 지켜보셔야 된다? 자, 미국 국채가 예상부합 PC의 강세 전환. 자, 우리 저번주 금요일날 PC 좋게 나왔고 시장에 좋은 얘기들, 좋은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반반이에요.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 아니다, 물가 잡혔다. 금리 인하 할 거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싹 나와서 얘기를 해주죠. 6월달 제조업 PMI 지표에 따라 위축 확장이 엇갈려. 6월달 제조업 PMI 지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뜻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다.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다는 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힘든 상태구나. 좋은 상태 아니구나. 50을 아래로 계속해서 지금 하회하고 있다는 건 미국의 제조업 상태가 좋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일 건지, 좋게 받아들이면 금리나 재료로 쓰일 거고, 안 좋게 받아들인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둘 다 금리 인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야.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선제적, 보험적, 좋은 금리 인하. 아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아서 부러질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금리 인하. 뭐 이것도 보험적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안 좋은 금리 인하.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연말이 됐고 내년 상반기가 됐고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 놓인 거는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선택해서 우리가 투자의 비중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겠죠. 6월달 제조업 PMI가 지표 따라 위축 확장 엇갈려 했다는 거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미국의 5월 구인 이직 건수 814만 건,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파월 연준 의장부터 봐야겠죠. 자, 파월 인플레이션 둔화세 발언에 뉴욕 증시 상승.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파월 소리의 질이 좋지 않다고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최근에 이거 마이크 소리가 조금 안 좋다고들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윤희님 한번 내용 이거 받아가지고 한번 피드백 해주세요. 자, 마이크 소리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안 좋나요? 안 좋으면은? 자, 파월 연준 의장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라가르드 총재 누님이랑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형님이랑 나와가지고 어제 새벽에 연설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세 좀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는지.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다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 어제 새벽에 인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좀 떨어지는 명확한 물가 지표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금리 인하 기대감을 쭉 심어주는 멘트를 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했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야, 짱이다. 금리 인하 나오겠다. 9월달에 금리 인하 나오겠네. 얘기를 쭉 해줍니다. 자, 근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6월달 FOMC 하더라도 금리 인하 모르겠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얘기 없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동안 나온 물가 지표가 좋았나? 좋기도 했지만 시장 달래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시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본. 자, 볼게요. 최근에 지금 시장의 화두가 뭐죠? 키포인트? 바이든 때문에. 얼핏 비슷하다.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통화했나요? 그건 통신사에 한번 여쭤봐야지.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플레이션.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성어입니다. 이따가 일본의 트럼프 정부가 이제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하는 모시토라 열풍. 그거 한번 다뤄드릴 건데 지금 월가의 화두는 야, 11월 달에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되겠구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TV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그냥 아예 밑바닥을 보여줬구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뭐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트럼프가 걸고 있는 그 대선 공약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죠. 자, 그럼 볼게요.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물가 올라갑니다. 관세 인상. 그리고 재정 지출 늘어납니다. 바이든이랑 똑같아. 그러면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돼요? 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무부가 막 국채를 찍어도 잘 팔렸어. 왜? 유럽에 있는 채권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채권 수요가 늘어났어. 불안정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나와서 어떻게 됐죠? 트럼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
매수세나 수요가 살짝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좀 그 국채금리 올라가는 걸 누가 좀 낮춰줘야 돼요? 파월 연준 의장이 등판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6월달 FOMC랑 정반대, 상반되는 얘기를 쭉 한번 해주죠. 비둘기파적인 발언. 우리 디스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지금 잘 잡고 있어요. 9월달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9월달 이 상태로 가면 9월달 금리 인하도 가능할지도 모르죠. 라는 식의 뉘앙스로 쑥 한번 흘리면 미국의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까? 국채금리가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던 국채금리가 쭉 떨어지겠죠.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죠? 미국 증시가 테슬라가 10% 올라가 버렸어. 그렇죠. S&P 500, 뭐 나스닥 다 최고점을 갱신해 버리죠. 요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가지고 비둘기 파정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 딱 키포인트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지, 이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좋았는데 살짝 좀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가 봤더니 5월달 구인 이직 건수가 814만 건이 나왔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직도 좋아. 그러면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던 금리 인하는 9월달이 아니라 11월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야, 아직도 이렇게 좋아? 근데 제가 5월달 구인 이직 건수를 봤더니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은 시장 예상치가 796만 건인데 그거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전월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하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좀 상세하게 데이터를 봤더니 고용률, 퇴직률, 이직률 전월이랑 비슷하게 나왔어. 그래서 크게 의미 없다. 요거는 아마 파트타임 직업이 조금 늘어나서 시장에 반영된 거지 않을까. 그리고 계절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될 때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바이든 43%, 트럼프 49%, 부통령 해리스에 밀린 바이든. 자, 지금 보시면은 바이든이 43%고 트럼프가 49%야. 바이든이 얼마 전 TV 대선 토론에서 좀 조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부통령 해리스가 여성 최초 부통령이죠. 그래서 아마도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통령이 바이든 대신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거 생각해야 될까? 한 가지 팁 드릴게요. 한 가지 팁.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어야 될까? 만약에 부통령 해리스가 나와. 그러면 폴리파이 바이 바꾸셨던 분들은 일부분 뭐 익절이 됐던 어느 정도 정리하고 솔라나 덱스나 아니면 뭐 베이스 덱스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찾아야 돼요? 부통령 해리스 얘 대표 밈코인이 뭘지 그거 찾아야겠죠. 폴리파이 재미로 이거 막 전재산 걸면 안 됩니다. 그거 빠친코예요. 그거 가온랜드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폴리파이 한번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부통령 해리스 나온다 그러면 해리스 전용 코인 나올 겁니다. 솔라나 덱스 뭐 주피터라던가 아니면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여자분 부통령 코인 사는 거죠. 줍는 거지. 대신 없어질 확률도 높다는 거. 굉장히 스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우려면은 적은 금액 뭐 10만원 그냥 외식 한번 아낄 거. 고기 한번 덜 사먹고 뭐 그런 거 그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폴리파이. 선수 교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될 확률이 70%. 될 확률 30%.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 활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확률은 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교체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한 가지 만약에 부통령이 이렇게 교체된다고 하면은 제가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거고 분석했던 거 다 뒤집어야 돼요. 트럼프는 안 뒤집어도 되는데 카밀라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난 잠 못 자. 빨라져. 물론 재미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좋겠지만 저는 좀 그 변화가 해리스는 약하다고? 맞아. 그래서 만약에 부통령이 아니어도 다른 또 우리 한 3명이 있더라고요, 후보가. 그래서 3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봐야겠죠. 뷰가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큰 틀에 있어서 뷰는 안 바뀔 겁니다. 당이 같아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랑스에서 지금 총선을 치르는 이유, 중요성 절차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7월 1일 날 6월 31일인가요? 1차 조기 총선에서는 르펜이 이겼고 그리고 2차가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 7월 7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프랑스도 중요하지만 내일 7월 4일 날 영국에서 총선이 있습니다. 영국 총선 중요하다는 거.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코인 추락한다는데요. 왜 추락하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추락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한번 봐주세요. 다른 방송에서 왜 추락한다고 얘기했는지. 자,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예상치 웃돌아 주가 10% 급등. 자, 주가가 10% 급등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웃돌아서 진짜 실제로 급등을 한 걸까? 예상치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제가 우리 방송에서 테슬라는 거의 한 1년, 1, 2년 전부터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대신 5년, 7년, 10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테슬라 너무 좋다. 지금 가격 너무 싼 거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뭐 때문에? 테슬라를 하드웨어 업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 상용화도 되는 이런 무인 택시, AI, 그리고 각종 자율 로봇, 이런 AI 기업으로 본다면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트럼프와 테슬라를 연결시켜서 오른 건 아닐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트럼프 민주식, 소셜미디어, 걔네도 올랐어야 됐죠. 근데 걔네들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올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맞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뭐를 위주로 발표를 했다? 머리를 잘 굴린 거지. AI 위주로 발표를 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니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향후 3년 AI 하는 기업입니다. 자동화 로봇, 무인 택시, 무인 로봇, AI 기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죠. 모든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테슬라 AI구나.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앞으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나 이런 발표되는 것들 보면 인위적으로라도 전기차 얼마 팔렸고 이런 것들보다 AI 관련해서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도 충분히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엔화 위안화 동반 약세, 원달러 1490원 돌파.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힘듭니다. 환율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 가정의 채권 시장 제일 큰 맏형이 흔들려. 근데 셋째가 어떻게 잘 나가겠어? 지금 둘째는 그래도 잘 나가. 왜? 미국 정부가 펌핑을 시켜주고 밀어주고 있어. 그래서 그나마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는데, 채권 시장 맏형이 흔들리니까 막내까지 갈 정도의 힘은 안 돼, 지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전 세계 국가들 채권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불안전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위험성 자산들은 기관들이 담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7월달 지금은 힘들구나. 자, 유로존 6월달 CPI 예비치 전년 대비 2.5% 상승, 상승률 둔화. 유로존에서는 물가가 둔화됐다고 합니다. 둔화됐다고 하고, 지금 8월달, 7월, 8월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들고, 7, 8월 금리 인하 힘들고, 아마 9월달에 만약에 미국에서 내린다 그러면 연준이랑 같이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9월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2개월 내 최고치 후 조정, 상승 재료는 많아. 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뜻은, 앞으로 원유 수요가 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 작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고. 자, 리플, 에스크로에서 10억 달러 방출.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 네, 리플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투자 중에 거의 한 20, 30%가 리플 들고 있던데.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리기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리플을 갖고 있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데, 아픈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급량이 토큰을 묶어두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방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살짝 좋지 않다. 일단은 이더리움 관련해서 소송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 리플도 답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에스크로에 있던 물량들을 재단에서 던져가지고 지금 힘드니까 돈을 쓰던지 하든지 하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7월엔 대부분 올랐는데 믿어도 될까? 우리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다뤄드렸던 거죠. 6월달에 하락하면 7월달은 역사적으로 올랐다. 7월달에 기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6월달에 빠졌으니까 7월달에 오른다? 매크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뭐를 지켜보셔야 된다? 일단은 7월 초중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채권 시장. 집안의 큰형, 맏형이 어떻게 안정화를 취하는지.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 보셔야지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7월 2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요. 5일날 고용지수 실업률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률이 어느 정도 일부분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쏘쏘.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던가 아니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무너질 겁니다. 추가 조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비농업고용지수가 높게 나오던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낮게 나와. 그래도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7월 5일날 고용지표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평균치랑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면은 시장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이든 하방이든 큰 차이가 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0일 PPI 중국 거 들어가고 11일날 미국 CPI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7월 11일날 미국 CPI 발표되는 거 요거 기저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 우리 중요하게 받아들여야겠죠. 7월 16일 소매 판매 지표 0.1% 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이것도 중요하고 유로존 금리 결정 있고 8월 1일날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자, 7월 2일날 유출세로 또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뭐 빠진 거 있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단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빨리 막 탁탁 튀어. 그걸 이제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그게 일어나면서 장기금리가 막 끌어올렸는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그 장기금리를 쭉 낮춰줬죠. 그래서 왜 파월 연준 의장이 좋게 얘기했고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지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반갑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지금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사실상 휴장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만 개장을 하고 아마 오후에는 폐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샌드위치로 트레이더들이 좀 많이 휴가를 가요. 이번 주에. 그래서 거래량도 좀 적을 거고 이번 주는 사실상 휴장이랑 생각 과언이 아니다. 똑같다. 오늘 뭐 반만 하고 내일 쉬고 또 금요일도 거의 쉬다시피 하니까 의미 없다. 이번 주는 거의 이제 미국 증시 휴장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